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차, 즉 자율주행차의 보편화가 2020년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라질 일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무인차 역사는 뭐 100년이다. 또 현대형의 이런 무인차는 4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2007년에 달파 미 국방성에서 이제 무인차,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차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인차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6개 주, 5개 주가 무인차 돌아다니는 거 운행을 허용했어요. 그게 바로 네바다, 플로리다, 미시건주에다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이미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미래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무인차는 구글에서 만든 라이다라는 게 있어요. LIDAR, 레이다하고 라이다라고 하는데 차 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우선 이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면은 저 멀리 있으면 다가오는 게 그죠? 늦어지죠. 가까이 있는 건 금방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땅 치고 돌아오는 그 분 이런 걸 가지고 장애물이 멀리 있구나, 장애물이 가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지금 BMW 뭐 이런 곳에서 i3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팔고 있는 무인 자동차를 연구하여서 판매 중인 모델 같은 거 뭐 대량 판매는 아니지만은 판매 중인 이런 회사들이 벌써 40-50개 정도가 되고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각 국가에서 우선 무인 자동차 도로 주행을 허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예측하기를 2016년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유럽 다양한 국가 그리고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허용할 것이다. 여러 나라 주에서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용을 하려면은 각 도로 표지판에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센서를 박아놓고 그 센서가 그죠? 나에게 자동차에게 무슨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운전을 하지 않죠. 무인차 자율주행은 운전석이 없어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운전석에 필요한 다양한 자가 보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죠. 운전자가 만약에 페달을 밟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뭐 우리 지금 브레이크라든가를 다 없애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난다 해서 아예 운전석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사람들은 이제 발을 뻗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기가 컴퓨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2020년 정도가 되면 아니면 늦으면 2023년 정도가 되면 이제 사거리에 다양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우선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이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뭐 수원, 이쪽으로 가면 뭐 안양, 뭐 이런 표지판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다가 교통순경, 그 다음에 교통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바닥에다가 길을 써놓거나 아니면 칩을 박아가지고 그 칩이 나에게 이리 가면 안양, 이리 가면 수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여기에 두뇌죠. 인공지능 두뇌.
센서 칩이 자기들끼리 막 연락을 해서 나는 빨리 가니까 너가 오른쪽으로 비켜, 왼쪽으로 비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거리의 모습이 아주 재미있어지는 거죠. 차들끼리 알아가지고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알아서 비켜가는 이런 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택배 가격이 절반이죠. 우선 사람이 없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만 움직이면 되는데 기계는 기름을 쓰지 않고 이것은 대부분 무인차 이퀄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를 거의 무료로 충전합니다. 그래서 택배 시장이 자율주행차로 확 바뀌는 이런 시점이 오고요.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 대신에 로봇이 막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스타쉽 테크놀로지스라고 가까운 데죠. 그러니까 뭐 멀리 가지 않고 3에서 5km 정도 되는 이 뭐 우리 동네 아니면은 우리 구, 성북구 제가 살고 있는 이런 구에서는 요 조그마한 로봇이 돌아다녀요. 이 로봇은 거의 뭐 석유도 들지 않고 다양하게 또 아주 가벼워서 자기가 빨리 알아가지고 GPS 따라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요. 이 회사는 5월 19일 날 발표했는데 오토라는 회사고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여기 구글, 애플에 근무하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오토라는 일반 트럭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해서 뭐 한두 시간 안에 여기에 만약에 라이다, 레이저 센서를 그리고 거울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일반 트럭을 그냥 두세 시간 만에 개조해서 무인 트럭으로 바꿉니다. 트럭에서 가장 비싼 트럭을 운행하거나 택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가장 비싼 요금이 바로 운전사죠. 운전하는 사람이죠. 이런 운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제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뭐 다양하게 사라지는 것들은 운전수들이 되겠죠. 이렇게 손쉽게 뭐 한순간 만에 그죠? 이제 운전수가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차로 내보내거나 거기에다가 날아다니는 자동차, 플라잉카, 스카이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폴 뮬러 씨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20년 연구했습니다. 투자 받아서 5년 열심히 연구하다가 또 투자 자금이 떨어지면 또 그냥 고생하면서 또 투자 받으러 돌아다니고 제가 직접 봤는데 이런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20년 만에 이제는 거의 뭐 1억이나 2억 정도로 가격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미 미국에서는 어느 구역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테라퓨지아라는 이 자동차도 MIT 팀들이 만들어서 알렉스 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가기도 했는데 이것도 한 1억 2천 정도 하는데 그냥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죠? 복잡해요 앞에. 그러면은 복 날르는 거죠. 날아서 가고 또 힘든 도로가 없는 이런 곳을 다닐 때는 또 날아서 가기도 하고 요거는 테라퓨지아의 이제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카플레인이라는 독일에서 나온 차도 있고요. 수많은 이런 차들이 이제 날아다니거나 전부 대부분 인공지능의 기능을 이용하여서 앞으로 센서 칩을 그죠 많이 달아가지고 나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들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그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더 이상 사람이 만약에 보험을 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인간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뭐 200만 원 물어내, 300만 원 물어내 이렇게 보험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보험 시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차의 보험 정책을 처음으로 연구한 팀이 2016년 6월 8일 날 발표를 쫙 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가장 크게 우리가 잘못을 하는 사람을 주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차 안에 있는 센서, 칩, 라이다, 멀리 갔다가 빨리 오고 장애를 빨리 측정하는 이런 곳이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보험료를 물려야 된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 무인차는 인공위성을 이용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저기 15km 앞에 장애물이 있어. 도로에 돌이 하나 떨어져 있어. 아니면은 무슨 가 있어. 박스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새틀라이트 위성입니다. 그래서 위성 회사 가장 크게 잘못을 하거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소프트웨어 회사, 그다음에 인공지능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자동차가 너무 낡았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4-5명, 4-5개 회사에다가 보험을 물려요. 아무튼 무인차는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 제어 시스템이 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충돌하지 않고 삐끼끼 하면서 충돌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무인차가 나왔을 때에 보험이 사라진다. 자동차 보험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사라지는 보험은 약 한국 돈으로 22조 원 정도가 2020년이 되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그죠?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인차가 나와서 세상을 바꿀 때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인차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무인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신시아 소프트웨어라는 게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컴퓨터 비전 센터에서 일반인들에게 무인차를 운전하거나 무인차를 조절하거나 조종하거나 무인차에 대해서 각 정보를 외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배우는 거죠. 이런 배운 시스템이 이미 가장 먼저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 자동차 정비하다가, 그죠? 이제 자동차 정비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석유 기름 넣는, 휘발유 넣는 자동차는 움직이는 부품이 2,000개가 있다가 무인차는 움직이는 부품이 20개, 18개, 20개. 이제 고장이 안 나요. 무인차는 고장이 안 납니다. 충돌하지도 않아요.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보험은 굉장히, 그죠?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고 보고 결국은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작년 5월 13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3월 달에도 이야기했고 이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신시아라고 컴퓨터 비전 센터에서 가르쳐주는 신시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면 이제 내가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보는 이 현장이에요. 인공지능에게는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파란 그러니까 그린, 녹색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횡단 도로이고, 그죠? 나무는 이렇게 이런 그린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색으로 돼 있고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나가다가 이 자율차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두 사람 도로가 아닌 그죠 차도에 서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 차도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비켜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버스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이 차도로 끌어들이는 이런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서 인간에게 배울 수 있게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수많은 회사들이 이미 자동차 회사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했거나 이미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생산하여서 실험하는 제품으로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런 무인차가 나왔을 경우에 2020년이라고 보면은 자,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요. 오늘의 주요한 이 이야기는 어떤 일자리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보자면, 구글에서 이제 무인차를 만약에 내놓으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교통 혼잡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느 도로로 가면 교통 혼잡이 없는 도로인지 제일 먼저 알고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교통 카메라, 교통 순경, 교통 신호등에다가 과속 단속하는 경찰이라든가 뭐 과속 단속하는 이런 기기들도 많죠. 이게 찍는 사진도 있고 그죠. 뭐 그 앞에 도로 앞에서 서서 이렇게 무슨 인형이 그죠. 이렇게 가고 오고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각종 센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없어지느냐 하면 일단 앞에 운전석에 운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앞에 브레이크나 페달이나 아니면은 앞에 보여지는 그죠 속도계라든가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게 보면 에어백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돌 안 하니까 에어백이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자체를 만드는 브레이크 교통체계 솔루션도 필요가 없어지고요. 사실 교통방송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교통방송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라이다, 이 LIDAR 그래요. 그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아주 편한 아니면은 교통이 혼잡이 없는 도로로 알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의자도 소멸하죠. 의자라든가부터 그다음에 뭐 급정거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도로조차도 지금 8차선, 12차선이 필요 없고 4차선만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4차선에서 열심히 우리가 이 차들이 충돌하지 않고 물결처럼 붙어가지고 그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끼어들기를 하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얘가 급해가지고 뭐 빨리 그죠 지가 차선을 변경을 하나 차선 변경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졸음 운전을 하나 음주 운전을 하나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라지는 게 주차장이 소멸합니다. 주차장 이 라이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이 말을 인간처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주차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인공지능은 내가 3시간 주차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기 한강에 아무도 없는 거죠. 넓은 이런 공간에 자기 스스로 가서 주차했다가 나와요. 뭐 주차장에 있는 공회전도 다시 필요 없을 것이고 주차장에 집어넣는 코인 돈 집어넣는 이런 그죠 기계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고 주차장 관련 모든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주유소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는데 광고 보면 무료 충전합니다. 대부분. 저희는 미래에는 충전은 무료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또는 이 만약에 자율주행차 무인차 한 대 사놓으면
무료로 충전해 와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써요. 집에서 5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전해 왔기 때문에 5일 동안 쓰면은 이것을 달리는 발전소, 달리는 한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한전의 소멸도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소멸하고요. 톨게이트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소멸을 하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소멸을 하죠. 인간이 운전 안 하니까 자동차 운전 학원, 운전 면허증, 뭐 또 면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면허 시험장들이 많이 소멸할 것이고 음주운전, 졸음운전 뭐 이런 거 대리기사 이런 것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동차 세일즈맨도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때 그냥 카카오 택시 또는 우버 불러가지고 내가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미스터 박 실어주고 계속해서 24시간 모든 얘들은 기계니까 그죠. 밥을 먹으러 가나 화장실을 가나 계속해서 실어주고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자동차가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무인차들은 충돌하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제로. 저희는 뭐 자동차 사고 사망 제로 이런 캠페인을 이미 벌리고 있는 아우디라든가 볼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되면 도로에서 죽는 사람이 없다.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용이 거의 저렴해져서 아주 거의 무료화되고요.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도 얼마든지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동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교통체증이 소멸합니다. 주차장이 소멸하면은 정말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이런 정도로 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인차가 세상을 바꾸는 무인차 혁명이 올 것이라고 보고 그 연도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일 것이다. 각 나라는 무인차를 빨리 도입해서 전 세계의 4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무인차는 이제 사망사고가 제로가 되고 운전기사도 필요 없어지고 그죠? 교통비용이 아주 저렴화되고 또는 무료화될 수도 있고요. 고령 인구들이 마음대로 자동차 무인차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뭐 110세가 되어도 차를 타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체증도 소멸할 것이고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도로 12차선 필요 없이 4차선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와서 붕괴할 수도 있고요. 트레일러 이런 것들은 모바일 홈이라고 아주 급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큰 변화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과 택배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